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여기 써있는 대로 정통독해법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정통독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이제 저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쓰고,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씁니다. 그지 같아서 안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고, 독해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10배속 구문 독해 같은 경우에 강의를 들으셨거나, 이제, 우리 끝냈죠. 하는데, 어쨌건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당당해요. 당당하셔요. 밖에 많이 추워? 지금 많이 추워요? 뭐 오나? 비나 눈 온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제가 원하는 건요, 글을 읽어야죠, 글.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건데, 이 글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많이 욕하는데, 직독직해라는 방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쭉쭉 읽어라. 근데 기존에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책 팔아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직독직해는 모든 영어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꿈이죠. 직독직해라는 건 알 자체가 안 돼요. 응? 우리가 직독직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직독직해, 외국 애들이 전부 다 직독직해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착각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생들도 한글은 알죠. 그죠? 걔네가 과연 그러면 언어 영역, 국어죠? 국어를 정말 한글 한다고 직독직해 하나요? 여러분들 국어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말이 독해가 더 필요하죠? 그죠? 굉장히 많은 시사 배경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직독직해라는 게 짧은 문장, 초딩, 중딩 때는 가능하죠. 문장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 나오는 이 지문이요. 사실 토플 토익을 훨씬 넘어서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책을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입시 영어에 나오는 지문들은요, 굉장히 고급 지문만 써요. 널널한 허접한 걸 쓰겠습니까? 국가 입시 시험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 교수죠.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옛날에 더블 수업을 했던 친구입니다. 듣기 같은 거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Korean SAT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수능, SAT가 이제 수능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친구가 원어민 발음을 해주고, 제가 이제 그걸 해설하고, 둘이서 이제 더블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와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다. 한국 학생들이 이런 거 푸냐? 그렇다. 와,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걔가 놀랬던 거는, 지금은 우리가 줄어들었죠? 기존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1분 30초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듣기가 늘어났지만 듣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듣기에서 시간이 더 배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해 할당하는 문항수에 비해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요. 옛날에는 1분, 한 문제당 1분 30초 평균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1분 20초 정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분 20초가 아니죠. 1분 10초에서 15초에 풀어야죠. 왜? OMR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압박에 이런 지문을 한국 애들이 푼다는 건 대단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워낙 지금 국가시험에서 EBS에서 나온다 자꾸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그렇지. 거기에 있는 지문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지문이에요. 국가 입시시험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 학생이 이걸 직독직해를 할까? 저는 이거 가공할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반대말로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나오는 지문들이요.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과 한번 들어보세요. 이과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이과 학생들이 영어를 좀 싫어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유수의 명문대학을 원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B형이에요. 지금 거의 다 B형을 선택할 거라고요. B형에는 뭐가 있죠? 빈칸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B형이 그래요. 근데 특히나 이과 학생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작년 거 잘 분석하시면 과학 원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과생들에 대한 약간 핸디캡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 자체 내용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고급적 지문인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개론소에서 옵니다. 대학 개론소에서 와요, 지금. 생물학 개론소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죠. 이과 애들, 너희들 B형 포기하지 마, 잘 봐. 이러고 던져주는 메시지거든요. 아마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리와 외국어는 B형을 선택할 거고, 언어는 이제 A형을 선택하겠죠. 그죠? 이제 보통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기능적으로 단어를 집어넣는 연습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찝고 넣고 쓰고 하니까 뭔가 해석은 된 것 같아. 그래서 글을 못 읽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게 꿈의 학습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런 생물학 개론서라든지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론서를 한글로 나온 것도 여러분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그냥 쫙 읽어가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간조선이나 주간한겨레, 뭐 주간동화 같이 전문적 정치학습서라든지 경제학습서 같은 거, 잡지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엽기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무슨 중고 애들한테 타임즈, 뉴스위크, 포춘 이러한 전문학습지를 갖고 직독직해를 한대요, 어학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니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2달 만에 직독직해가 된대. 어떻게 내가 다니고 싶었어 진짜. 저런 그건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명문대로 나온 사람들도 그런 책을 읽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시사 배경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광활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몇 번을 읽어봐야 그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나오는 논술 있죠? 논설. 그런 거 막 쭉쭉 읽어지면 다 이해되나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직독직해가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는 지금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의 내공이 쌓여서 이 정도가 되면 너무나 훌륭하겠지만 거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현혹이 돼서 애들이 좀 이상하게 됐죠. 글을 못 읽고 단어를 끼워 맞추기 훈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들이 읽어보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보게 되면 쭉 읽다가 내가 볼 때는 읽은 거야. 읽은 거야. 읽기만 했어. 읽기만 한 게 아는 단어 갖고 끼워 맞추게 한 거야. 조합, 통계, 확률로 간 거야, 이게. 그래 놓고 이제 선택지에서 좀 비슷한 거 나오면 그걸로 이제 내리 찍고 이랬단 말이죠. 그 방법은 내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도 있고 구문독해법도 있고 이제 저처럼 이제 정통법도 있고요. 뭐 나중에 보시면은 뭐 블락독해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어쨌건 굉장히 다양한 독해법들은 이제 대학교 가시면 해요. 문제는 독해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건 글을 읽는 방식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최소한도 저는 꼭 정통 독해법은 배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문장의 길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상당히 복잡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뒤에 있는 해석본과 거의 같은 독해가 나오기를 그러려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해설본과 똑같은 그런 독해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독해 연습이 필요한 정통 독해법을 배우시고 여기서 이제 실력이 조금 쌓이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직독직해를 또 여러분들이 배우시던지 이걸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것까지 가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간다는 건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 못 가죠. 우리가 네이티브도 아닌데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질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걸로 갔다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글을 읽으려면 구문독해는 직독직해나 정통독해나 뭐라든지 간에 구문독해는 꼭 필요해요. 굳어진 구문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표현법을 알지 못하면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마이블로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내공이 좀 더 있으려면 정통 독해법을 하셔야 된다. 라는 차원으로 지금 정통 독해법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생기초 영어를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독해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정통식으로 연습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할 것이고, 알겠니? 내가 원하는 건 단어 나열이 아니라 글을 읽는 훈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글을 읽는 훈련을 할 것이고, 제가 왜 이렇게 정통 독해법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칸 추론. 그거는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제가 정통 독해법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빈칸 추론도 그렇지만 빈칸 추론의 가장 핵심적인 거. 빈칸 추론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갖지 못하면요. 이걸 날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직독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문 본 사람. 입에서 지문 본 사람 지금. 지금 보시고 있어요? 나온 거? B형으로 선택했지? 안 했어? 그래요? 어쨌든 지금 B형 보시는 분. 봤어요? 봤어요? 지문 봤어요? 이게 잘 가던가요? 졸라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책은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대부분이 다 자, 여러분들 단문과 중문과 장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문장 지문들이 보통 중문이죠. 여러분이 입시에서 보는 그 정도 길이 대략 그런 건 이제 중문이라 그러는데 장문은 이제 그 40번대에서 45번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문, 중문, 장문이 있었을 때 가장 어려운 독해가 뭘까요? 여러분 보셨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의 독해력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지문 연습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애들이 이제 장문이 제일 어렵고 이게 저기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가 제일 쉽죠. 얘가 그 다음 쉽고요. 제일 어려운 건 단문입니다. 단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후 좌우가 없어요. 그 한 문장이 정확한 독해가 안 나와버리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장문은요. 길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어구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단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단문 독해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기초 해석 연습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여태껏 나왔던 수능 기출 문장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장들 갖고 이제 할 건데 대부분 다 단문식으로 구성시켰습니다. 오케이? 단문식으로 구성을 시켰어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문장의 정확한 독해와 두 번째 뭐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지금 영문 선택지가 훨씬 늘어났죠.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한글 선택지가 대부분 다 A형으로 갔어요. 지금 B형을 보시게 되면 한글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영문 선택지입니다. 오케이? 그 영문 선택지가 해석이 안 돼버리면 백날 여러분도 독해가 다 못 찾아요. 그것을 다 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성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보니까 정확한 독해력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해석 연습을 들어가시고 여기서 단어라든지 해석 방법들을 좀 배우실 거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본 파트인 기출에 나왔던 질문 그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 대략 한 80 몇 번 정도까지 가셨을 때 그래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잘 안 돼 뭐야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0번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끄덕끄덕 옵니다. 바로 여러분 선배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제가 예스페어라고 했을 때 이건 여러분의 힘도 필요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해석을 해오고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날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안 하시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단문 위주로 구성된 정통 독해법 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잠시 후에 기초 해석 연습을 들어가시는데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의 구성이랑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통 독해를 배워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